안녕하십니까. 이가 편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편한 세상 치과 원장 심규환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임플란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임플란트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치료를 하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또 어떤 주의사항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임플란트가 지금 어떻게 생긴지부터 한번 보여드리면서 각각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간단히 안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모형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임플란트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모형이다 보니까 조금 크기가 크죠. 실질적으로는 뿌리 부분과 머리 부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실제 크기는 한 뿌리 정도는 1cm 전후의 정도 크기가 됩니다. 이것들을 조금 더 분리해서 한번 설명드리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플란트 하는 것들은 이 임플란트, 쉽게 말하면 치아 뿌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뿌리를 심어가지고 임플란트 뿌리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뿌리가 완성이 되면은 머리를 만들 수 있는 기둥을 이렇게 연결해주고, 또 기둥만 있으면은 씹을 수 없으니까 이 치아 모양의 크라운을 이렇게 붙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져야지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씹는 것부터 씹을 때까지 완성하는 단계가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플란트는 이제 많이 대중화되어 있어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몇백 개 될 정도로 회사가 많이 있는데 각 회사마다 이 임플란트의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저희 치과 의사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임플란트를 뭐 한 곳에서만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환자분이 다른 치과에서 와서 치료를 받으실 때 또는 예전에 임플란트 하신 분들 뭐 시대에 따라서 형태나 이런 모양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제조사나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데도 조금 애먹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형태들이 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가 이 길이와 두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플란트가 똑같은 사이즈만 있는 게 아니고 긴 걸 심으면 튼튼하고 좋겠지만은 무조건 긴 걸 심을 수는 없거든요. 뭐 그 뼈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신경이 가까운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길이도 잘 조정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임플란트가 과연 뼈 속에서 어떻게 고정이 되냐, 흔히 우리 뭐 임플란트 박으로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나사처럼 박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사의 힘으로 견디는 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골유착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일단 이 임플란트가 어떻게 발명됐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히 드려보면은, 임플란트를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시작하신 분은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우연히 티타늄 소재의 제품을 그 뼈 속에다 박아놨더니 그게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뼈랑 굳어버렸더라. 그게 시작으로 돼서 임플란트가 처음으로 개발이 된 건데, 쉽게 말하면 이 표면에 티타늄 재질로 되어 있고 이 티타늄이라는 재질 자체는 이 뼈 속에 있는 골세포와 융합이 돼서 뼈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사의 힘으로 어느 정도 처음에 뼈 속에 고정되는 힘을 얻어야겠지만은 근본적인 임플란트가 지지하는 힘은 이 티타늄 표면과 뼈 골세포의 융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 씹는 힘이 굉장히 셉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뭐 밥을 잘못 먹다가 손가락 한번 꽉 깨물어 보시면은 엄청 아프죠. 이게 사람이 한번 씹을 때 거의 자기 체중만큼의 힘 정도가 치아에 많이 실린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견디려고 하면 단순한 나사의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표면이 골세포와 융합이 단단히 돼야지 이 씹는 힘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임플란트가 뼈랑 붙는 그다음 위치, 그다음에 뼈랑 붙는 시기, 그다음에 주변 뼈의 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융합되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골과 융합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좀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뼈랑 붙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머리가 있어야 씹을 수 있으니까 이제 위에 이제 상부 머리를 만드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그게 이제 보철 작업인데 이건 상대적으로 시간이 적게 걸리죠. 쉽게 말하면 우리 치과에서 본 뜬다고 그러죠. 요즘에는 이런 기둥들도 뭐 기성품으로 만들어진 기둥도 있지만은 맞춤형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본 떠가지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제작을 하게 되면 이걸 딱 붙이고 이제 저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임플란트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잡고 이제 해야 되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빨리 이거 없어서 씹고 싶은데 이거 대체 얼마나 있어야지 이가 완성이 되냐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 치과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데는 바로 뭐 이를 만들어서 해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1년씩 걸려라 하는 데도 있고, 뭐 보통 한 2, 3개월 뭐 잡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보통적으로는 아래는 2, 3개월 정도, 위에 같은 경우는 뭐 3개월에서 5, 6개월 정도. 저 옆집 회사는 뭐 수년만은 뭐 한 2달이면 끝나는데 나는 왜 6달이나 걸려? 뭐
그 뼈 차이가 나요. 본인의 뼈랑 그분 뼈랑 다른 거예요. 그 임플란트의 종류보다 내가 어떤 뼈 상태고 어떤 여건을 갖추고 있냐가 그 시술 기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아래는 2달에서 4달 사이, 위에는 3개월에서 한 6개월 사이, 이 정도가 임플란트를 심고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이제 완전히 뼈가 아픈 상태에서 말한 거고, 대부분 손상된 상태에서 많이 가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2개월에서 4개월, 3개월에서 6개월은 그냥 멀쩡한 뼈에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그 정도 걸린다는 거고, 잇몸뼈가 너무 없어가지고 고리식을 해야 돼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그런 시간이 또 2~3달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가지고 누구는 더 걸리고 누구는 덜 걸린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뼈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애매하다. 나는 확실하게 임플란트가 좀 안전하고 오래 쓰고 싶다. 그러면은 시간이 부족한 것보다 넉넉한 게 좋습니다. 이거 빨리 일을 만들고 싶어서 한 달만 빨리 본뜨면 안 돼. 본떠서 빨리 일 만들면 안 돼. 이거보다는 막 씹었어요. 그러면은 임플란트가 바로 흔들려 버리거나 염증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하루 이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 10년, 20년 내다보고 만드는 건데, 그 한 달이라는 시간 차이 때문에 나중에 10년이라는 시간에 손해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확실하게 임플란트가 붙고 엑스레이 사진상 소견이라든지 어떤 기계상 수치 같은 게 안정적인 거에 들어왔을 때 일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환자분들이 긴 예우적인 측면에서 좋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고, 그래서 임플란트는 되도록 서두르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가는 게 좋다. 물론 그 사이에 식사가 좀 힘드시겠지만은 길게 봤을 때는 그게 좋다는 거고, 대체 그러면은 요즘에 뭐 바로 임플란트 심고 이 만들고 뭐 그런 거는 대체 안 굳었는데 가능한가요? 라고 그런 여쭤보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그것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뼈가 워낙 좋아. 뼈폭도 넓고 임플란트 두꺼운 거 팍팍팍 들어가고, 또 여러 개를 심어서 함께 힘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어떤 의료진의 기술 또는 어떤 임플란트의 재료의 차이라기보다 내가 가진 뼈의 여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뼈가 지금 물렁물렁하고 이런 분들은 일정한 기간이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욕심껏 빨리 본떠서 일을 만들게 되면은 바로 재수술 들어가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 분들과 여건이 어떤지에 따라서 상의를 한번 해보고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임플란트가 굳어가는 기간과 기다리는 시간은 내가 갖고 있는 뼈 여건에 따라서 보편적으로는 아래는 2달에서 4달, 위에는 3달에서 6달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또 임플란트 하면 또 걱정하시는 것들이 이제 비용.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싸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치과에서 또 많이 분쟁이 일어나는 비용적인 부분인데, 글쎄요. 어느 치료에 대해서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재료값이라든지 들어가는 그런 일정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보험 임플란트 외에는 그 치과 임플란트 비보험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보험 치료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음식값 식당에서 정하듯이 병원에서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적정선의 가격을 선택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싼 거에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비싼 것도 저는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굳이 엄청 비쌀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아주 저렴하면서 아주 양심껏 잘해주는 데도 있지만은 그런 또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가격을 가지고 어디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일단 선택의 기준을 이 치과가 임플란트를 얼마나 많이 하냐, 또는 그동안의 시술 결과가 어떻냐, 또 의료진들이 좀 어떻냐, 이것을 먼저 판단해 보신 다음에 가격은 잠깐 뒤로 하고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거기 합리적인 가격인가를 따져보시는 게 저는 맞는 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